자, 이제 오늘 27일차 수업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이미지 태그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은 이미지 태그는 img 쓰고 탭하면 만들어져요. 근데 얘도 그냥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이 안에 태그 안에서 쓸 수 있는 속성들이 들어있죠. 그쵸? 이게 이런 거랑 유사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A 태그가 있었죠. href라고 하는 실제 이동할 경로를 넣어주는 부분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이거 말고 이미지도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 alt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 src는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그 STS 쓸 때도 프로젝트 안에 소스 폴더가 src였잖아요. 그쵸? 얘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안에 이미지를 불러올 때 사용할 경로 혹은 주소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일단 보세요. 자,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말고도 이미지 태그는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르죠? 네, 닫는 태그가 없어요. 보통 태그를 만들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닫는 태그가 없죠. BR 같이 없어요. 그죠? BR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닫는 태그 없는 애들은 셀프 클로즈드 태그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닫는 태그가 없어서 얘가 가지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쵸, 엘리먼트가 될 수 없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제가 여기서는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한 쌍의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이루어진 애들이 엘리먼트들인데, 이미지는 어쨌든 닫는 태그가 없으니까. 자, 근데 방금 했던 그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미지 태그는 닫는 태그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부모라는 건 내가 열고 그 안에 뭔가가 포함되어야 얘가 자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div는 내비의 자식이죠. 아니, 부모죠. 이 내비는 div의 자식이죠. 근데 이미지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이미지는 div의 형제죠. 그렇죠? 닫는 태그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안에 가둘 수 없어요. 내 안에 위치시킬 수가 없어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미지 태그는 부모가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자식도 될 수 없다?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얘네들은 그냥 부모가 못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식이 되는 건 가능해요. 이미지 태그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어요. 부모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사실 셀프 클로즈드 태그, 그러니까 닫는 태그가 없는 애들은 공통이에요. 닫는 태그가 없으니까 감싸지를 못해서 부모가 못 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진짜 이미지를 좀 가져와다가 한번 써볼 거예요.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bnx.oa.gg 라고 들어가 보시면 주소는 이거예요. bnx.oa.gg. 어떠한 사이트 같은 애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는 아니고요. 그냥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뿐인데, 이런 거 막 눌러보시면 404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살아있는 태그고, 이런 거 404 막 넘어갈 거예요. 그냥 막 만들어놔서 그래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하나 먼저 가져와 볼 거예요. 자, 근데 어떠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들을 가져다 쓰고 싶을 때, 이 이미지 괜찮은데 나도 쓸래 하면 이 이미지를 어쨌든 가져와야지 내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뭐 개발 쪽 말고 그냥 이미지를 갖다 쓰려고 할 때는 그냥 얘를 다운로드를 받거나 혹은 이미지 자체를 복사하거나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코드로서 가져다 쓸 거예요. 좀 달라집니다. 이 이미지를 쓸 거니까 이미지에서 마우스 올려놓고 우클릭, 밑에 보시면 그냥 복사 말고 이미지 주소 복사 있어요. 이미지 주소 복사.
이걸 눌러보시면요 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데, 자 새 탭을 하나 열어놓고 그냥 그대로 컨트롤 V 한 다음에 엔터 하면 이 이미지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코드펜에다가 이 src 부분에 그냥 붙여넣기만 해주면 이미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여러 군데에서 가져다 쓸 때 저작권 문제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이트는 그냥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걸 쓰는 거고, 만약에 뭐 구글에 네이버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쓴다, 저작권 조심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테스트용으로 쓰는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상업용이 되는 순간 저작권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쓰려는 이미지가 뭐 상업용으로 내가 사용을 할 건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잘 판단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미지 태그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자 그러면 보통 이미지를 어떻게 쓰냐면 이미지 탭하고 여기에다 그냥 붙여넣기 하고 써요. 이미지 탭하면 src 쪽에다가 커서가 자동으로 위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소 복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가져다가 쓰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가져올 건데요, 이번에는 얘 가져올 거예요. 얘. 근데 보세요, 우클릭을 하면요 얘는 이미지 복사, 이미지 주소 복사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얘는 그냥 실제 순수하게 이미지로 올라가 있어서 우클릭하면 이미지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고요, 얘는 단순하게 올라가 있지 않아서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가져오냐? 아닙니다. 자, 우리는 개발자 도구라는 게 있죠. F12 혹은 Ctrl Shift C 다 좋아요. 뭐가 됐든 누르신 다음에 셀렉트 모드 얘를 켜주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우클릭하고 검사하면 알아서 여기 셀렉트 모드로 잡혀요. 셀렉트 모드까지는 아니구나. 개발자 도구 열립니다. 그럼 셀렉트 모드 킨 다음에 이 이미지를, 내가 갖고 오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선택이 됐거든요. 얘를 가지고서 얘가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영역에 대한 태그랑 자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쪽에 스타일에 보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면서 URL이 하나 나와 있죠. 얘는 그냥 순수한 이미지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클릭했을 때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숨겨져 있는 거죠. 한번 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주소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여기에 current source라고 하면서 주소가 하나 나오고요. 그쵸?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우클릭한 다음에 copy link address 해도 되고요. 뭐든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냥 복사만 하면 돼요. 우리는 자, 복사 이렇게 해놓고 Ctrl C,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우클릭하고 Open in New 탭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누르면 새로운 탭에서 열어주거든요. 이거 그냥 이거 복사해도 돼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도 다 괜찮으니까 복사하시고 다시 코드펜 와서 이미지 탭 붙여넣기 하면은 이미지가 왔죠. 자, 지금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미지를 가져다 쓰려고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링크 복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 셀렉트 모드 활용해서 얘를 찍어 놓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좋은 건데, 이렇게도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요, 이 개발자 도구 안에서 소스 그 엘리먼츠고 스타일이고 어디든 뒤져보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선간 나와요. 왜냐면 이미지는 쓰려면 올려야 돼요. 어딘가에는 그 경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로가 있어야 여기도 불러와질 거니까. 그래서 꽁꽁 숨겨져 있더라도 찾다 보면 어딘가에선 나온다. 그래서 갖다 쓰지 못할 이미지가 없기는 한데 우리가 쓸 때 저작권만 조심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두 이미지를 가지고 좀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 이미지를 딱 봤을 때 공간이 넓어지면 올라오죠. 공간이 좁아지면 내려가요.
그럼 얘의 디스플레이는 뭐예요? 이미지는? 일단 인라인인데 그거는 이제 속성 정리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인라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 인라인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보고 올라오네? 내려가네? 아 그럼 블록은 아니네. 일단 블록은 아니네.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인라인이다, 인라인 블록이다 세세하게 알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거나 암기를 해야만 외워질 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특수한 경우는. 근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냥 올라와? 그럼 너 블록은 아니구나. 한 줄을 혼자 쓰는 애는 아니구나. 딱 이 정도만 파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배우는 태그들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건 블록이다, 이건 블록이 아니다 정도만 판단을 할 수 있어도 돼요. 실제로 얘는 인라인이 맞고요. 아니지, 이미지는 인라인 블록이죠. A랑 스판이 인라인이고 이미지는 인라인 블록입니다. 자, 그럼 얘한테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영역을 좀 씌워놓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지 태그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이미지한테는 백그라운드를 입히지 마세요. 왜냐면 백그라운드 입혀보면요 뭐 안 나와요. 이거 왜 안 나와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색을 입히는 건데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미지라는 그림이 있죠. 걔가 덮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작업할 때는 보통 무조건 보더로만 합니다. 이미지의 그 영역을 알고 작업을 해야 될 때 보더 가지고 하는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 입혔는데 뭐야 나 지금 어디 하고 있어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이미지는 얘는 실제로 이 그림이 이 공간을 덮고 있는 거라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제대로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하기 전에 얘랑 두 이미지가 있는데 누가 커요? 밑에 게 더 크죠? 그쵸? 이건 그냥 우리가 뭐 딱히 생각을 안 해봐도 얘가 이미 이만큼이나 넓잖아요. 높이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비슷하거나 얘가 좀 더 크거나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얘가 지금 더 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너비를 고정시켜 볼게요. 200으로. 이제 누가 커요? 얘가 크죠? 분명히 얘가 더 큰 이미지였는데 너비 하나 줬더니 얘가 더 커졌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반대로 높이도 한번 줘볼까요? 이거 주석 걸어놓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얘가 커졌죠? 상황이 웃겨요. 왔다갔다 하는게 지멋대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이미지라는 건 이미지가 처음에 생성되는 그 시점 있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떠한 사진을 불러와 놓고 이만큼의 크기로 잘랐을 거예요. 그죠? 자, 어떤 방식이든지 이미지가 처음에 생성될 때 이미지라는 애들은 고유의 비율이 생겨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가로 세로에 대한 비율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비율을 우리가 너비를 주게 되면은 너비 200으로 일단 너비, 가로 너비는 맞춰지는 거고요. 지금 이걸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너비 200을 주게 되면 이게 지금 당연히 200일 거잖아요. 이렇게랑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너비를 줬으니까 너비는 우리가 준 대로 먹었는데 높이는 건드린 적이 없죠. 근데 이 이미지 이 둘이 갖고 있는 고유한 비율, 본인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높이가 알아서 줄어든 거예요. 이만큼. 얘를 주기 전에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가 되게 길고 세로가 좀 짧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 가로가 이만큼으로 줄었더니 높이는 그 비율에 맞게 더 줄어든 거죠.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는 보통 쓸 때 가로든 너비든 높이든 상황에 맞게 하나만 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둘 다 줘볼게요. 얘 어떻게 됐어요? 찌부됐죠? 자, 요즘에 어떤 사이트를 돌아다녀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쓰는 곳은 없을 거예요. 이건 지금 비율을 무시하고 우리가 강제로 사이즈를 조절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용자들이 이걸 보고서 좀 불편함을 느낄 거잖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짜부돼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미지가 가지고 태어난 그 비율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비율을 바꿔줄 거면 아예 이미지를 재탄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뭐 캡처를 해서 잘라내기를 해서 비율을 강제로 바꿔버린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그렇지 않고서 원본 이미지가 존재하고 그 이미지를 가져다 쓸 때 이 비율을 비율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너비든 높이든 뭔가 하나만 줘서 비율이 깨지지 않게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비 높이를 줬어도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애초에 태어날 때 정확하진 않겠지만 거의 정사각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건 얘가 가진 그냥 비율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거 실제로 한번 볼까요? 정사각형이 맞는지. 그냥 개발자 도구 열어서 얘 보면 돼요. 얘가 보면은 484에 484 고정 비율이 그냥 484에 484래요. 둘이 똑같은 거잖아요. 너비 높이가 지금 같죠? 얘는 그럼 비율이 1대1인 거예요. 애초에 정사각형이 맞는 애였네요. 얘 같은 거 볼까요? 984에 464래요. 뭐 한 1대2 정도 되겠죠?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제가 지금 대충 1대2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비율을 따지려면 사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미지라는 태그를 쓸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거 할 거예요. DIV를 5개 만들 건데 얘한테 내용을 줘봅시다. 잠깐만, 여기로 들어갈까? 순차적으로 1, 2, 3, 4, 5를 매겨서 5개를 만들어 버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거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거 얘는 좀 두껍게 주죠. 그리고 얘가 지금 디스플레이가 블록이기 때문에 한 줄을 혼자 쓰고 있죠. 얘를 그냥 올려버릴 거예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줄 거고,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백그라운드를 골드 이런 거 하나 줘 놓고.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마진이랑 패딩이에요. 마진 패딩, 우리 지금 이제 처음 들어갈 건데, 여기서 인라인 요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안 먹는다 이런 걸로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내용이죠. 마진 패딩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마진 패딩은 태그가 아니라 속성이에요. 스타일 속성인데 여기다가 마진이라고만 쳐도 여기 지금 바텀, 레프트, 라이트, 탑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냥 마진도 있고요. 일단 우리는 레프트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한 10픽셀 이런 거 줘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살짝 움직였죠? 자, 아예 눈에 띄게 많이 이동을 시켜볼게요. 떨어졌죠? 자, 얘를 개발자 도구를 까서 이 영역을 잡아보면요, 지금 여기 보이세요? 이만큼? 이게 마진이에요. 그럼 일단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여백을 만들 수 있네? 라는 거죠. 네, 마진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여백을 만들 때. 근데 마진도 여백을 만드는 거고 패딩도 여백을 만드는 건데, 둘 사이에는 똑같이 여백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는 엄청 큰 차이가 하나 존재해요. 그게 뭔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마진 레프트에 30픽셀 줬더니 이 DIV의 왼쪽에 30픽셀만큼의 어떠한 여백이 생겨났죠. 네, 우리가 레프트로 지정을 했으니까 마진 레프트 하게 되면은 현재 DIV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있고 노란색 배경이 씌워져 있는 이 친구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얘네들이 각각 왼쪽에 30픽셀만큼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기준선이 여기라고 했을 때 30픽셀만큼 왼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 제가 이 벽을 이렇게 밀면 제가 밀려나죠. 지금 이 벽이 그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왼쪽으로 30픽셀만큼 밀었다. 그럼 얘는 어쨌든 저는 30픽셀만큼 떨어지게 될 거잖아요, 벽에서. 그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떨어진 이유 똑같겠죠? 얘도 셀렉트 모드 보면 여기 30만큼 밀어버린 거죠. 여기도 똑같을 거고, 마진 레프트예요. 왼쪽으로 민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진 라이트를 한번 줘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여긴 더 밀렸죠. 근데 여긴 어때요? 안 밀렸죠. 왼쪽만 30 민 건데, 얘네들은 그럼 왜, 그러니까 왼쪽 30이었고 지금 오른쪽을 추가했는데 얘는 갑자기 왜 밀렸어요? 여기 왼쪽 30 있었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50만큼 또 밀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대충 보면 이 사이의 간격은 30일 거고, 이 사이의 간격은 얼마예요? 80이겠죠? 여기까지 이만큼 30, 이만큼 50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럼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죠? 근데 사실 의미가 없진 않아요. 여기도 50만큼 밀었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고요. 이거는 보려면 뭘 입력해 보면 얘가 떨어져서 나오죠. 이게 50만큼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거를 주석을 걸어 놓고 얘가 어디 나와요? 붙어 나오죠. 원래 이게 맞는데 지금 마진 라이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얘가 밀려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존재하는 여백이 되는 거죠. 이것도 개발자 도구로 까서 보면, 자, 여기 30, 여기 50 생겨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있어요. 똑같아요. 30, 50.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탑 바텀은 뭐겠어요? 그쵸? 위아래입니다. 마진 탑. 뭐야? 얘는 한 100 밀어볼까요? 위로 100만큼 밀겠다 하는 거죠. 자, 바텀도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근데 영역을 잡아보면 30, 50, 100, 200만큼 공간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다음 줄에, 지금 얘네 텍스트라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 다음 줄에 내비 같은 거 하나 나온대요. 내비가 어디 나와요? 200 밑에 나오는 거죠. 얘가 이만큼의 여백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거는 판단을 해야 돼요. 마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럼 마진은 이렇게 4가지 쓸 수 있는데, 이거 각각 하나하나 다 정해주는 게, 만약에 모두 다 공통으로 30씩 줄 거예요. 이 4개 다 쓰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마진 30 주면 어떻게 됐어요? 공통으로 30, 30, 30, 30 들어가죠. 그러니까 4군데를 한 번에 줄 때, 그때는 그냥 마진만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 마진만 쓰면 4군데를 한 번에 준다고 했죠. 근데 나는 마진만 쓰고 싶은데 한 번에 4군데를 다 주긴 싫어 라고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어디 같아요? 지금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했을 때 여기 상하 좌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30픽셀 1번은 어디에 적용됐어요? 위죠. 네, 여기가 상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온 거 오른쪽이죠. 여기가 2번이고요. 100은 여기겠죠. 200이 여기. 자, 한 번에 4개를 다 쓰면 오른쪽으로 돌아요. 위에부터 상, 우, 하, 좌 순으로 이 4개를 입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4개를 다 따로 줄 거면 이렇게 잘 안 해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잘 안 하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공통된 만큼 줄 때 쓰고, 이런 게 또 가능해요. 저 지금 2개밖에 안 줬죠. 근데
뭔가 네 군데가 다 띄워졌어요. 어디가 30이에요? 위아래겠죠? 그럼 순서대로 상하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쓰면 네 군데 공통, 두 개 쓰면 상하 좌우, 네 개 쓰면 상우 하 좌, 이 순서로. 근데 네 개를 다 따로 줄 때는 보통 그냥 따로 쓴다. 이렇게 마진이라는 거를 해봤어요. 마진은 이 div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여백이었죠. 그렇죠? 이 div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크기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패딩을 해볼 거예요. 패딩도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그리고 패딩 안에 상하, 좌우 뭐 4개 다 주면 상우, 하, 좌 이 순서 똑같아요. 마진 레프트, 라이트 했던 것처럼 똑같이 먹어요. 근데 이제 패딩이라는 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얘도 한번 레프트를 줘볼까요? 얘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div 안에서 여백이 생겨난 거예요. 마진은 div는 그대로 있는데 그 div 바깥에서 밀었죠. 근데 이 패딩은요, 내가 이 패딩을 준 속성, 태그, 엘리먼트, 얘, div 이 안에서 밀어낸 겁니다. 안에 내벽을 만들어 놓고 그 내벽을 기준으로 밀어서 애초에 사이즈가 커져 버렸어요. 지금 이거는 위드가 커진 거잖아요, 너비가. 그렇죠? div는 마진은 위드가 변경된 적이 없었는데 얘는 애초에 위드가 커졌습니다. 내용을 찍어보면 왜 이렇게 나와? 잠깐만요. 아깝게 남아있는 건데 이거 하자. 사라졌니? 아휴. 다시 만들면 되죠. 이게 원래는 작업할 때는 사실 지금처럼 그 전에 했던 작업이 남아가지고 영역이 잘못 잡히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실제는. 근데 이건 코드펜에서 기록이 남아져 있어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아까 패딩 레프트 줬죠? 아, 우리 백그라운드 줬구나, 어디. 자, 까서 보면 애초에 div 크기가 116.44로 늘었어요. 116.44 너비죠. 자, 근데 보세요, 얘를 지웠다고 했을 때 이제 이 div의 사이즈는 66.44인 거죠. 다르죠. 그러니까 너비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여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진 패딩은 딱 2차예요. 태그 안에서, 지금 현재 요소 안에서 여백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요소 밖으로 밀어서 여백을 만들 것이냐, 딱 이 두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용법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똑같고요. 당연히 이가 다른 점이 그 안에서 미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주면 이 안에서 100만큼 밀 거잖아요. 탑 주면 위로 안에서 100만큼 밀 거고, 바텀 주면 아래 이렇게 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한 번에 쓰는 거 똑같아요. 100 주겠다. 네 군데 공통. 그리고 따로따로 주겠다. 상, 우, 하, 좌 이 순서로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잠깐만, 왜 아래가 더 커 보이지? 좀 확실하게 차이를 줘볼까요? 얘가 50, 얘가 100 그러면 착각이었네요. 그냥 착시였어요. 순서대로 위, 우, 아래, 왼쪽 똑같아요. 그리고 두 개 쓰는 거 상하, 좌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은 똑같은데 패딩과 마진이 다른 거는 바깥에서 밀 거냐 안에서 밀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면 그냥 아예 다른 거 같잖아요, 사실. 근데 보통 여백 만들 때요, 취향 따라가요. 왜냐면 자 보세요. 주석 걸고, 이것도 주석 걸고. 자, 이거랑요
얘를 이렇게 하지 말자. 저도 그냥 이걸로 하고 여기 자, 이거랑 이거랑 지금 보더 안 잡아놓으면 보더가 잡혀있다면 명확하게 눈으로 보이겠죠. 차이가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보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없대요. 사용자는 저런 선 없잖아요. 볼 때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 안에 사이즈를 키웠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여백은 줘야 돼. 그럼 마진 쓰는 거고요. 내가 뭐 너비가 늘어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 그럼 마진 패딩 둘 다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되는 경우에는 본인 쓰고 싶은 거 쓰면 돼요. 어차피 여백만 되는 얘니까. 내가 다른 작업하는데 문제를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선에서 뭘 써도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똑같이 여백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마진 패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한 김에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그 중에 인라인 태그, 인라인 속성이었던,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었던 애들, 우리가 써본 것 중에는 A밖에 없어요. 자, A 태그 하나를 만들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div 안에다가 A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하나 넣었대요. 자, 그리고 div한테 보도 같은 거 하나 씌워놓고, 그리고 A한테도 보도를 하나 씌워놓도록 할게요. 이거는 백그라운드로 할까요? 자, 그러면 영역이 보이죠, 눈에? 이렇게 했을 때, 자, A 태그한테 제가, 아니다, 이것도 좀 줄여 놓을게요. 얘를 이렇게 좀 줄여놨어요. 그럼 얘가 이제 밀리면 밀린 대로 움직이겠죠? div, 만약에 div한테 맞을 레프트를 줬다, 그럼 왼쪽으로 50만큼 밀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얘한테 한번 줘볼게요. 먹었죠? 먹었죠? 됐나요? 저 레프트는 지금 움직였잖아요. 마진 되네. 왜 안 된다 그래? 됐는데 탑은 어때요? 안 됐죠? 마진 라이트는 지금 어차피 눈에 안 보일 거니까 마진 바텀 한번 해볼까요? 됐나요? 안 됐죠? 자, 지금 A 태그 입장에서는 div를 기준으로 미는 게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얘를, 이게 정상적으로 먹게 하려면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먹었죠? 이렇게 미는 건 당연히 맞는 겁니다. A가 div 안에 있는데 A한테는 이 바깥 벽을 만나기 전에 div 벽부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div 벽부터.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인데 이 마진탑과 바텀이 안 먹는다, 인라인 요소 안 먹는다 라고 써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내가 작업하다가 마진 패딩 막 줬는데 안 움직여요. 근데 오타가 없어요. 그러면 인라인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라인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안 움직여요. 똑같이 패딩을 한번 줘볼까요? 예, 된 거죠. A 본인 안에서 밀었잖아요. 그래서 영역이 커진 거죠. 됐어요. 근데 얘는요, 되긴 된 거 같은데 뭔가 이상하죠. 밀렸으면 내려가야 되잖아요. 얘가 위로 높이가 커졌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네이버가 좀 밑으로 내려왔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 움직였나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상하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바텀이나 라이트 똑같겠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요소들은요 부모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요소가 커지면 부모도 커져요. 우리가 그거를 맨 처음에 이 프론트 시작할 때 이걸로 확인을 했었어요. 이 내비한테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고 나서, 이거는 얘네가 겹쳐버리니까 이거 아예 빼고 합시다. 내비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줬다. 자, 이 컨텐츠를 감싸기 위해 이만큼의 높이가 생겨났던 거였죠. 그렇죠? 이 1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요 내비 안에 갇혀 있어야만 해요. 원래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 이래요. 근데 아까 우리 A 태그는 부모를 벗어난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부모를 벗어나라 하는 속성을 줄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문제가 아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속성한테는 마진 패딩, 너비 높이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 우리가 나중에 쓸 때 A 태그를 뭐 나열해서 쓸 건데 마진 패딩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인라인 블록과 인라인은 성질이 똑같으니까 성질을 유지하되 마진 패딩을 주고 싶을 때는 그냥 인라인 요소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몇 개 풀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열어 드릴 겁니다. 문제가 이거랑 이렇게 두 개. 자,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이제 나왔을 거예요. 저 두 문제를 55분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55분 너무 많은가?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저걸 텐데. 아니구나. 간단한 거구나. 정답 예시. 이게 버전이 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이거 문제 하나 끝인데, 첫 번째 문제는 정답 예시 눌러보시면 이게 버전들이 있어요. 이거 사용해서 해보시고, 이거 사용해서도 해보시고, 이거 사용해서도 해보시고, 이렇게 버전이 몇 개 있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55분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